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 속보가 뜨고 있는데 화성갑의 그 삼선 국회의원입니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인데 대선 이제 그 1심 판결이 나왔는데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징역 1년의 그 집행유예 2년. 엄청난 형량이죠. 송옥주는 이제 제 옛날에 공직선거법 위반 방송에 여러 번 제가 방송을 했는데 원래는 이제 노동운동하는 운동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당직자 출신이에요. 그런데 벌써 3선입니다. 옛날에 여가위원장도 하고 환노위원장도 하고 상당히 민주당에서는 실세입니다. 소리 소문 없는. 그러니까 이제 화성의 3선입니다. 3선. 그런데 이번에 배지가 달아나게 된 거죠. 혐의는 뭐냐? 혐의는 이제 경로당에 요즘 덕에 이런 기부 행위를 하니까 경로당이 있잖아. 경로당 한 20군데 돌면서 거기 TV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기부를 한다. 세상에 요즘 덕에 이런 선거를 하네요.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면서 주민들에게 TV나 음료 식사, 그래서 이제 2,563만 원 제공한 엄청난 혐의입니다. 2,563만 원 상당히 불법 기부를 했다. 이거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할 혐의입니다. 자기는 이제 여러 이제 지지단체 활동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죠. 자기가 한 게 아니고 자기를 지지하는 다른 단체가 했지 나는 관여 안 했다. 근데 그게 말이나 되는 게 변명입니까? 자기 지지단체하고 기부를 해도 자기가 경론 차에 다니면서 생색내고 선거운동 하면요. 그러면 이게 불법이지.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실제 이자막이 기소된 게 아니고요. 송옥주만 기소된 게 아니고 이미 비서관 포함해가지고 이게 관련자 4명 있잖아요. 지휘단체. 비서관 등 4명을 이미 기소가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추가로 송옥주하고 5명을 추가 기소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원에서 바로 이제 당선 무효형이 장석준 부장판사입니다. 수원지법의 형사 13부 장석준 부장판사가 이제 단호하게 죄질이 무겁다. 야, 벌금 100만 원만 넣어도 당선 무효인데요. 징역형이 나왔으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 빼도 박도 못한다. 이렇게 봅니다. 633이죠. 633. 그래서 이제 항소심 3개월, 대법원 3개월, 이건 이게 금방 갈 겁니다. 그러면 이게 수도권의 화성이 중요한 곳이죠. 저번에 우리 홍형선 국민의힘 후보가 나왔는데 송옥주가 55% 얻었더라고요. 55%. 충분히 누가 국민의힘 후보가 될지 화성이면 한번 해볼 만합니다. 특히 화성갑은요. 거기에 동탄 신도시도 있고 거기에 있잖아. 이준석이나 화성에 충분히 해볼 만한 지역이다. 우리가 수도권에서 한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누구를 공천하든 간에 가장 경쟁이 있는 인물을 거물급을 어떻게든 잘 공천해서 반드시 이제 보궐선거에서 탈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양문석은 이제 대법원 이건 보나마나죠. 안산의 양문석도 끝났고요. 그 다음에 송옥주도 징역형이니까 바뀔 가능성이 없죠. 그 외에도 몇 개 지역이 있는데 하여튼 좀 지켜보고요. 근데 이게 보궐선거가 아마 이제 요런 당선 무효로 이제 보통 한 5군데 나오거든요. 근데 요것만 보궐선거에 있는 게 아니고요. 내년에는 이제 진짜 보궐선거 많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방선거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광역단체장을 나갈 때는요, 또 이제 그 90일 전에 사퇴를 해야 됩니다. 참 희한한 게 그 대통령 출마할 때는 의원직을 유지했잖아요. 이준석이도 유지하고 이재명이도 의원직을 유지해가지고 대통령 되고 나서 이제 그 사퇴했거든요. 그럼 여기 며칠이라도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겸직이 돼버리는 말도 안 되는 짓인데, 원래는 이제 그 대통령 후보가 되면 이제 국회의원직 사퇴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준석과 이재명은 그 직을 유지하고 간 거예요. 옛날에 문재인도 그랬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했습니다. 사퇴를. 하여튼 그러면 내년에 광역단체장은 전부 그 90일 전에 사퇴를 해야 됩니다. 후보가 되면. 그러니까 이제 그 김민석 지역구 지금 국무총리 하면서는 유지하고 있죠. 참 이게 그 김민석이가 국무총리 하면서 국회의원직을 어떻게 유지합니까? 이게 상권 분립이나 대통령제에 맞습니까? 의원 활동도 못 하는데, 근데 유지하고 있어. 그러나 나중에 그 서울시장이 되면 사퇴해야 됩니다. 아마 이제 김민석인지 전현인지 뭐 박주민인지 누가 이게 놓더라도 추미애든 누가 놓더라도 이게 그 사퇴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경기도는 어떻다? 경기도는 이게 김동연 아웃됐습니다. 김동연. 그래서 이제 그 정성호하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중에서 이제 그 경선에서 아마 경기도에서 놓지 않을까, 이런 데 예측입니다. 그러면 이게 또 그 지역구 보궐선거 생기죠. 부산도 그래요. 부산도 이제 그 전재수 해수부 장관. 야, 전재수가 이제 박형준보다 여론이 앞선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그 새로운 인물 내세워야 됐나? 참 심각하죠. 하여튼 부산의 전재수도 의원인데 넣을 수가 있죠, 장관. 그 다음에 강훈식이는 비서실장이니까 이미 사퇴했습니다. 강훈식이는 이제 이미 국회의원 사퇴했어요, 비서실장이니까. 아산에도 이게 노잖아요. 대구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 20명 정도 겨룹니다. 와, 대구시장 놓겠다는 사람이 한 20명 육박합니다. 홍준표가 없으니까 무주공산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져보면요, 보궐선거가 저는 상당히 많이 놓을 수 있다. 한 10군데 이상 놓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미니 총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10군데 이상 놓으면. 미니 총선이. 거기에 이제 돈봉투 의원, 이게 재판이 중단이 되는 바람에 수사가. 근데 허종식이는 재판 중이니까. 그것도 당선 무효가 맞아요. 어떻게 될지. 앞으로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상당히 내년 6월 달에는 이제 지방선거도 아주 중요하지만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아주 중요하다. 왜? 우리는 잃을 게 없잖아요. 우리는 이제 전부 민주당 의원들, 우리는 뭐 기껏 해봤자 대구 하나 이래도 대구는요, 누가 놓도 이게 되니까, 이진숙 위원장이 놓든 누가 놓든 대구는 우리가 수성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피해볼 게 없어. 한마디로 꽃놀이 패죠. 더 잃을 게 없잖아. 그게 우리가 부산의 전재수나 뭐 아산의 강훈식, 또 이렇게 영등포 김민석이나 이쪽으로 탈환한다. 화성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탈환하면요, 한석이 어딥니까? 지금 107개인데 또 이게 배신자들이 어떻게 했을지 모르니까 확실하게 개헌 저지선이나 막아나면요,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개헌도 중요한 이슈가 되니까. 또 이재명이 어떤 짓 할지 모르잖아. 장기 개헌해가지고 나 8년 더 할게, 5년 하고 13년, 이런 쿠데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키우게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물을 키워야 됩니다. 특히 제대로 싸울 줄 아는 자유우파 투쟁을 했던, 필요하면 이제 뭐 조원진 의원도 영입하고 김민수 최고위원도 있고, 이런 투쟁할 줄 아는 사람들을 많이 키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기업인들도 마찬가지고 진짜 필요하면 영입해야 됩니다. 찾아보면 많거든요. 훌륭한 인물들이. 또 이제 안보 전문가도 있고요. 이래가지고 이제 어떻게든 우리가 몇 석이라도 탈환하면, 그러면 이게 큰 도움이 되고, 또 내년쯤 되면 이게 이재명 지지율도 이게 많이 떠질 거예요. 오늘 갤럽 보니까, 갤럽이 조작질해가 그렇게 올리더니 오늘 보니까 5%가 떨어져가지고, 갤럽 기준 해봤자 이게 50%대입니다. 이거는 이제 한 10% 이상 조작한 거예요. 근데 갤럽 기준으로 5%가 떨어져서 58인가 아마 넣었는데 저번에 63이었잖아. 조작해서. 근데
아마 내년쯤 가면요. 지지율이 오를 게 없잖아요. 내년 6월 달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 이재명 지지나 민주당 지지가 저는 뭐 30%대까지 떨어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요즘은 이게 워낙 급변하니까 그러면 이게 그 보궐선거, 지방선거, 의외로 우리가 선전할 수 있다. 이거 하면 이게 바로 총선 아닙니까? 지긋지긋한. 그러면 이게 총선에 우리가 일당을 탈환해서 다음에 그 정권, 우리가 이제 그 다시 되찾아봐야 된다. 물론 이제 뭐 대통령 이재명이 5년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 그 전에 끌어내리면 좋지만 일단 가장 확실한 거는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에 지방선거를 반드시 승리하고요. 그 다음에 그 보궐선거에서 우리가 몇 석이라도 그 탈환을 해오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 보니까 인물을 잘하게 공천해야 된다. 지금 인재영입위원회를 상시화하잖아요. 우리 좋은 인물을 계속 발굴해서 미리 공천을 주는 거예요. 총동원 해야 돼요. 우리 원희룡 장관도 있고 많잖아요. 좋은 분들. 원희룡 장관도 또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선 주자급들 총동원하고 어떻게든 우리가 탈환해야 된다. 그래서 할 때 중요한 건 오늘 화성은 이제 수도권의 아주 우리 전략 지역이고 충분히 해볼 만한 지역이다. 여기에 삼선 송옥주가 징역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당선 무효가 된다. 여기에 우리가 진짜 좋은 인물을 제대로 영입해서 미리 공천을 주면 충분히 저는 승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속보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